자, 현대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체와 소재에 대해서 배울 생각입니다. 주체란 무엇이냐? 어떤 상황의 주인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어떤 행위나 어떤 생각의 주체, 이때는 화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만 염두에 두면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규보 여기 꽃과 백로가 되어 있고 한자들 많이 나와 있죠. 그거 고전이구나 해놓고 압류울에 물고기와 새우가 많다. 물고기, 새우, 그 다음에 물결 뚫고 들어갈 생각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중요하죠. 이 생각은 누구의 생각인지를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 됩니다. 화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너무 급하게 성급하게 화자가 무슨 생각을 하나 보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알겠죠? 사람 보고 문득 놀라 일어서는 여기 꽃핀 언덕으로 도로 나라가 앉았다 이렇게 돼 있죠. 어떻게? 나라가 앉았으니까는 제목이 백로였으니까 이게 아마 백로일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해야 됩니다. 사람 보고 놀랐죠. 오케이? 놀란 것도 주체는 누구다? 백로다. 목을 빼고 사람이 돌아가기를 기다리다. 누가? 백로가. 사람이 돌을 다 졌는데 마음은 여울의 물고기에 있다. 사람들은 말하네. 뭐라고? 욕심을 잊고 서 있다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어떤 백로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을 했습니까? 아니면 오해를 했습니까? 오해를 했다. 그럼 이 오해한 것은 누구는 알고 있다? 화자는 알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 정보를 가지고 1번, 4번 선지 한번 볼게요. 사람들과 화자 모두 백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일단 우선 화자의 입장이 드러나 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나는 백로가 얘네들을 백로 물고기를 욕심을 내고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사실상 이 상황 밖에 있는 화자는 상황에 밖에 있다.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답은 4번이다. 됐습니까? 자, 문제하고 상관없이 뭐만 알면 된다. 우리는 여기서 자, 이 행위의 주체가 누구,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이 누구고, 사람들은 말하는 것은 뭐 사람들이라 하여튼 그다음 이 상황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은 시적 화자다. 이런 주체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해할 수 있으면 된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밑으로 가서 이 몸이 노고 고도복 항상제 처분. 이 몸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이 몸은 누구의 몸이냐? 이거는 아마 화자일 것이다. 그죠? 이 몸이 죽어져도 목항상제 처분이라 녹아지고 혼백자가 흩어지고 공산 총루 같은 임자 없이 구르다가, 자, 나에 대한 이야기인데 내가 임자가 없어요. 본유만 제일봉에 만장송이 되어 있어. 소나무 뭐랬죠? 지조 절개. 바람비 뿌린 소리 이미 귀에 들리거나 내가 뭐가 돼서 이미 귀에 내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다. 뭐 이 말이겠죠. 그러면은 시적 상황은 님과 나는 누군지 모르지만 어떤 이별의 상황 속에 있을 것이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서 윤회 만급하여 금강산 학이 되어 나는 무엇이 되어 12,000번 마음껏 솟아올라 가을밤에 슬피 울어. 자, 이 올라가고 슬피 울고 하고 싶은 혹은 해야 될 주체는 누구다? 화자다. 오케이. 다음 이미 귀에 들리기도 옥황상제 처분일세. 옥황상제 처분에 의해서 이미 귀에 들리고 싶다. 뭐 이런 말을 돌려서 표현하는 거죠.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한이 뿔이 되고 눈물로 가지 삼아. 그러면 나의 정서는 뭐다? 한, 눈물, 슬픔. 이거 떨어져 있으니까 슬픔이 정서겠죠? 님의 집 창밖에 매화나무가 되어서 누가 된다는 거야? 화자.
지조 바로 연결될 수 있겠죠? 지조의 주체는 누구다? 화자다. 설중에 혼자 피어 친변에 시드는 듯 월중 소용이 임에 비치는 듯 가엾은 내 얼굴을 아이고 너구나 하고 반기실까? 반기는 사람 누굽니까? 바로 님 주체다. 그죠? 이번 문제 친변에 시드는 이미 처한 화자 현재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설중에 혼자 피어 친변에 심드는 게 친변이라는 건 뭔 말이냐면 원래는 이제 침대 옆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님이 계신 곳 옆에서 시들고 싶다. 님이 계신 곳에 있고 싶다.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은 님의 옆에 가 있는 것은 나지. 임에 처한 상황을 말하는 거냐? 이거 아니다. 즉 주체가 화자지 임이 아니기 때문에 주체를 왜곡했다. 쌤이 이렇게 표현했죠.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자, 핵심이 뭡니까? 지금 자꾸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행위나 생각, 그리움, 뭐 슬픔 이런 정서를 가진 거 주체가 뭔지를 찾는 겁니다. 자, 다음. 여성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그러면은 여기도 뭐 단순하지만 절을 하는 건 누구다? 여성이다. 이런 식으로. 가지치 냄새가 났다.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 나는 서러워졌다. 그럼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성이 서러워진 것도 맞긴 맞지만 뭐 어쨌든 이 서러움의 주체는 누구다? 화자다. 평안도 어느 산 깊은 금전판 나는 파리한 여인의 옥수수를 샀다. 역시 옥수수 산 것도 나다. 여인은 차게 울었다. 지아버지 지아비를 기다려 10년이 갔고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그러니까는 어린 딸은 죽고 아비는 돌아오지 않았다. 이 모두 누구의 상황이다? 여인의 상황이다. 산꽁도 설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산절 마당기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 한 방울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제목이 뭐였죠? 여승이거든요. 어쨌든 이 머리를 떨어뜨리면서 눈물을 흘린 거는 주체가 누구? 바로 여인입니다. 그죠? 뭐 어려운 내용 아니죠? 이렇게 찾아가다 보면은 뭐 문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 정도로 해두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푸른 하늘로 항시 날아오는 노고지리와 같이 맑고 아름다운 하늘을 받들어. 그럼 하늘을 받드는 건 누구다? 노고지리다. 날아오는 건 누구다? 노고지리다. 그 속에 높은 넋을 살게 하자. 뭐 하자. 그러니까 플러스 지향, 의지 뭐 이런 거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노고지리는 푸른 하늘, 뭐 아름다운 어떤 긍정적 세계에서 긍정적 존재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 현실을 드러내기 위한 시어로는 적절하지 않다. 왜? 여기 뭐 있잖아요. 맑고 아름다운 하늘을 있으니까. 긍정 안에 있는 날아오르니까 또 긍정이죠. 부정이랑 어울리지 않는다. 자, 다음. 한낮의 여치 노래 소리보다 저녁 귀뚜라미 울음소리 더욱 커질 때 가을은 이미 곁에 와 있었다. 그러면 여기 귀뚜라미 울음소리는 화자의 슬픔을 심화시키는 존재인가? 그렇다면 이제 가을이 부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한번 봅시다. 여름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아직 여름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이제는 무엇인가 거두어 드릴 때. 그러면은 이 가을은 어떤 시기로 무언가를 거두어 드리니까는 수학이죠. 수학은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얘는 긍정이잖아. 그래서 슬픔을 심화는 아니다. 됐습니까? 무엇은 시적 화자의 지향점을 드러낸다. 무엇을 거두어 들이는 거니까 수어 긍정을 위한 것이 가을이니까는 실제 뭐 그렇고 않고를 떠나서 긍정적 의미잖아요. 그래서 지향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수학 뭔가 결실 이렇게 되면은 지향점이라고 볼 수도 있다. 아예 말이 안 된다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호수개미 나 좀 보자. 어머니가 진정한 목소리로 나를 곁에 불렀다. 쭉 해가지고 어머니가 나의 손을 잡았죠. 근데 어머니 소의 악력이 주대와 고집을 느끼게 했으니까 강경한 태도, 주대와 고집. 맞죠? 그럴 수 있겠죠? 오. 민영감은 어릴 때부터 매우 영리하고 총명한 말을 잘했다. 특히 기이한 절개, 거룩한 발자취를 흠모해 있다금 의기가 의로운 기운이 북받쳐 성분하게 됐다. 그들의 정기를 읽을 때마다 한숨을 쉬며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적이 없었다. 뭐 어쨌든 만약에 이 영웅들 의기, 의로운 기운에 막 있을 때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적이 없다. 그 말은 이 이상과 현실이 부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의미죠. 그죠? 그래서 이 현실과 이상이 어떤 부합이 안 되기 때문에 부정적 현실 속에 있고 여기에 대한 태도는 뭘로 볼 수 있을 것이냐? 영리, 총명, 그 다음에 뭡니까? 절개. 그러니까 성격을 짐작할 수가 있죠. 오. 절개 때문에 막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현실과 어떤 지금이 안 맞으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자, 다음 계열물 무거운 쇠사슬을 끄는 소리 내 맘 뒤로 따르고 쓸쓸한 자유는 곁에 있으나 풋풋이 흰 눈은 흩날려 이정보석은 막대 고이 묻히고 뭔가 부정적인 어떤 단어들이 많이 보이죠. 더러운 발자국 함부로 지켜 오직 치미는 미움 산 짐승 우는 소리 더욱 처량이 겨울물도 파랗게 얼었다. 차가운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부정적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진눈꺼입이 금시로 나려요. 또 부정이 되겠죠. 비애를 적시우다. 비애라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슬픔. 비 때문에 더욱 슬프다. 도영수의 발은 무겁다. 발은 무겁다. 그러니까 이 겨울물은 화자의 의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겨울물은 비애를 적신다. 겨울물이 파랗게 얼어서 비애를 적신다 그랬으니까는 의지가 아니라 어떤 정서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입니다. 그럼 O가 되겠죠. X가 되겠죠. 미안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 대나무 촛벌레 때문에 그 본성을 잃어버리고 사람 욕심 때문에 타고난 품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오케이, 욕심 부리지 마라. 마음이 병들어 있다면 그 사람을 무엇에 쓰겠는가? 옛사람이 이르기를 사물을 관찰하여 자신을 반성하여 하지 않았는가? 대나무. 근데 이 대나무를 보고 심미적 음미의 대상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상황, 마이너스 상황. 심미적 음미의 대상이 되려면은 플러스 상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때 심미, 아름다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뭡니까? 반성해 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럼 반성한다는 건 뭐가 안 맞다는 거잖아. 부정적 상황 속에 있는 개인 이야기고 개인 속의 성찰. X. 다음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달빛이 밝으니 소나무에 깃든 학정치 이기지 못하네. 무새들이 제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깊은 밤에 홀로 괴롭다. 그러면은 이 무새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존재고 얘네들 때문에 괴롭다라는 정서가 발생하기 때문에 무새는 화자의 현실 고뇌하는 자신의 처지를 상징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다음 별로 중요한 건 아니까 넘어갈게요. 자, 다음 때로는 세상을 잘못 읽은 누군가가 자기 몫의 도롱이 집을 가지 끝에 걸고 다시 이 땅 위에 불법으로 들어선다 해도 자, 불법으로 들어선다 해도 누군가가 그러면 요게 중요하죠. 이 행위 누군가가 뭐뭐 한다 해도 황인종 얼굴 같은 너의 노란 우상기다리에 서 있으면 뭐뭐 하면 희망이 있을 것이다. 자, 요것도 쌤이 옆에 좀 정리해 놨습니다. 뭐냐 요거. 자, 뭐뭐가 뭐뭐 한다 해도 뭐뭐 하면 희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 말은 여기서 뭐뭐가 뭐뭐 한다는 부정적 상황.
노력한다면 혹은 뭐 한다면은 희망이 생길 수 있는 조건.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기 몫에 도롱이 집 가지 끝을 걸고 이 부분은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이 앞에 있는 부정적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운명적 수용을 나타낸다. 부정적 상황을 나타내는 거지 운명적 수용하고는 상관이 없다. X이고 그 다음에 뭐뭐 하면 그랬으니까는 희망을 뭔가 생길 수 있는 그 조건을 통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다. 뭐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자, 그 다음 자기 몫의 정월엔 정월 상원이래 달과 노는 소년들은 답교하고 논의는데 서로 이렇게 교류하면서 노는데 우리 힘은 어디 가고 답교할 줄 모르는가? 나는 왜 교류가 없냐? 님의 부재죠? 그런데 훔치고죠? 절대 X겠죠. 4월 초파일 관등하러 인고대 하니 원군 고저에 석양 끼어있다. 뭐 다른 거 모르는 단어 다 빼고 언제 석양이 비꼈다. 긍정이 있습니까? 부정이 있습니까? 일단 부정이죠. 어른과 봉학 등 두루미 남성이면 종경 등 선등이며 수박 등 마늘 등은 채가리며 오랑캐 발로 차 굴 등 일들은 밝아 있고 실성 등 버렸는데 월상하고 그곳에 불을 켠다. 앞에 있는 내용이 뭐가 반복되고 있지만 석양이 비꼈는데 곳곳에 불을 켠다. 님은 어디 가고 관등할 줄 모르는가? 그러면 님이 요거 해야 되는데 왜 이걸 안 하노? 관등이라는 건 뭐 이제 등을 키는 의미겠죠. 요 앞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은. 님은 왜 등을 안 켜노? 그럼 이 말은 뭐 구체적인 어떤 의미를 잘 모른다 하더라도 도덕적 교훈을 주는 거 맞습니까? 이건 전혀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상황에 대한 어떤 그것들도 보면은 자, 교훈은 뭡니까? 플러스 상황 속에서 교훈이 발생한다. 그죠? 근데 님이 님이 없는 상황은 부정적 상황에 해당한다. 그래서 맞지 않다. X. 다음 과목입니다. 과목은 이제 과일나무인데 과목의 과목들이 무르익는 뭔지 잘 몰란다 하더라도 무엇이 무르익는 사태처럼 경악하는 게 없다. 경악다. 놀랍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경악이라는 단어에 너무 매몰돼서 이걸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 다음 무르익다. 뭐 결실 없다. 이건 쌤이 아까도 이건 긍정이라 그랬잖아요. 자, 어쨌든 그렇고 뿌리는 박질 붉은 황토에 가지들은 한낮 비바람 속에 그럼 얘는 부정 속에서 출렁거렸고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러면 얘는 부정의 영역이죠. 사라지는 가을을 가려 그는 홀로. 자, 이 부정을 가리는 거기 때문에 이 가을은 뭐에 해당하겠냐? 얘는 긍정에 해당하는 거겠죠. 멸렬하는 가을을 가린다 그랬으니까는 요 두 개를 섞어로 봤을 때 이 사실 가을은 긍정일 것이다. 왜? 그러니까는 바로 옆에 뭐라고 나옵니까? 황홀한 빛깔 무게의 은총. 긍정적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걸 통해서도 이제 긍정임을 알 수가 있다. 과목에 과물들이 익어가는 이 가을이 결국에 요렇게 변형되는 거잖아요. 그 시간처럼 나를 경악해 하는 거. 긍정의 시간처럼 나는 경악해 하는 이 경악이 그냥 경악이 아니라 놀라움을 이렇게 표현했구나 라는 게 좀 짐작을 할 수 있으면 그럴 능력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여기에 나와 있는 과목은 긍정이다 부정이다 긍정이다. 그 다음에 흔히 시를 읽고 저무는 한 해 그 가을에도 나는 이 과목의 기적을 시력을 회복하려 한다. 회복한다. 그러니까는 뭐 나를 희망을 가지게 만든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다.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과목은 긍정적 의미고 자 16번에 바람은 자연 친화적 정서를 드러내줘서 한번 봅시다. 그리고 조금 내려와서 팔포 웃동네 모퉁이 혼자 늙으면 술장사하던 사량섬 창건이 고모 노상 동백기름 바르던 그분 말이라 바람같이 떴다고?
님이 바람같이 떴다고 그분이 떴다는 것은 그분이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여기 마찬가지로 뭐가 부재한 건 개인의 문제고 자연 친화는 긍정적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부정, 긍정, X 안 맞죠? 이 부정적 상황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X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보니 찬바람 무덤에 몰리네. 부정적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서울이 천리로 멀기도 하련만 물론 한 걸음은 자, 이 서울로 가는 길이 부정이고 이 부정에 필요한 걸음이기 때문에 이 부름반 요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다시 쌤이 해줄게요. 자, 요렇게 이게 요렇게 되는 거잖아요. 얘가 부정이기 때문에 부정으로 가는 어쩔 수 없는 움직임. 성실한 거는 맞지 않다. X. 차디찬 아침인데 좀 복잡하죠. 긍정일 수도 있고 부정일 수도 있다. 묘양산에 승합차 항차 통안이 비어서 어린 계집 아이 하나가 떠오르고 옛말 속 같이 진진 초록 새고저고리를 입고 손잔등이 터졌다. 그러면 선생님 뭐라 했습니까? 이거는 약간 작고 힘없는 존재가 어떤 고통, 어떤 시련을 겪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이때는 정서가 주된 정서는 문학에서는 하나밖에 나올 수가 없다. 뭐냐? 바로 연민이죠. 오케이? 연민. 어려울 게 없습니다. 다음 낮이 밝을수록 침침해 가는 넋 속에 저 짧은 여위어 가는 저 짧은 벽발을 스쳐 떠나가는 새 청정한 하늘 끝 새는 청정한 하늘 끝에 있는 거죠. 그럼 긍정적 느낌이지. 푸르른 저 산맥 떠나가는 새 왜 날 울리나. 긍정 속에서 이 새가 나를 울리는 거지. 덧없는 가없는 저 눈부신 걸음. 이게 덧없게 느껴지는 거지. 왜? 나는 묶인 가슴 때문이야. 그러면 나의 덧없고 묶인 가슴과 이 새는 반대되는 소재 어떤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더 슬프게 만드는 심화시키는 존재 O가 되죠. 야,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여자친구가 없어. 10년째 없고 뭐 100년째 없는데 내 친구는 매일매일 여자친구 바꿔가면서 사귀고 만나고 나를 울리는 거죠. 그러면 나의 이런 외로움을 심화시키는 친구 말 되잖아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그만 이 한 몸이 먼 곳에 떨어지니 오색 구름 깊은 곳에 어느 곳이 서울인가. 바람에 지나는 검줄 같아서 갈 길 몰라 하노라. 그러면 잘 몰라도 이 검줄과 갈 길 몰라 하노라는 거 이거 주체가 누굽니까? 화자죠. 같았으니까 검줄과 화자는 같은 처지다. 그래서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는 소재다. 뭔 뜻인지 몰라도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소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소재가 긍정이냐 부정이냐. 오케이? 이게 이제 사실은 핵심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고 아니어도 문제 푸는 거하고 상관이 없다. 전체 시를 알려고 하지 말라. 부분 알고 넘어가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원컨대 이욕의 문을 막아 부모께 받은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은 자 이욕의 문을 막는 행위가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니까는 이욕의 문이라는 게 내 몸을 상하게 해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욕의 문이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다. 어찌하여 진주를 캐는 사람들 목숨 가벼이 여겨. 목숨을 가벼이 여기는 것 진주를 캐는 사람들 세트가 되죠. 그러면 얘와 얘도 하나의 세트가 되는 거예요. 그걸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욕과 무욕. 몸이 영화로우면
티끌에 물들기 쉽고 마음이 때는 물로 씻기 어렵다. 단박한 맛은 누구와 의논하리? 세상 사람들은 단술 즐기거니. 세상 사람들 단술은 부정, 내가 의논하고 싶은 단박한 맛은 긍정. 화자가 지향하는 삶 맞습니까? 부정이니까는 X가 되죠. 진주는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의 의지, 진주를 캐는 사람 목숨 가벼이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 존재이기 때문에 X. 끝. 다음, 기쁨과 슬픔은 모두 한 인간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기쁨과 슬픔은 한 곳에 나타나기도 대조적 의미 아니죠. 기쁨은 삶의 활력을 주는 요소인 반면 슬픔은 피폐하게 만드는 요소다. 이때에 따르면 기쁨과 슬픔은 대조, 활력, 피폐, 교류 분석의 기본 방법은 자아구조 분석과 의사교류 분석.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이게 분류기 때문에 화제는 분류. 교류 밑에 어렵지 않죠. 다음, 북한산이 다시 그 높이를 회복하려면 다음 겨울까지 기다려야 된다. 심지어 장밋빛 햇살 와닿기만 해도 안 된다. 높은 가치를 회복하려면 백운대 인수봉은 가볍게 눈을 쓰며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가볍게 눈을 쓰고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 그러면 어떻게 된다? 높이를 회복한다. 삽살개 짖는 소리, 눈보라 얼어붙은 섣달금음, 밤이 얄궂은 손을 하도 곱게 흔들길래 술을 마셔 불타는 소원이 부드러웠다. 부정적 상황, 소원. 이거는 긍정적 상황을 지금 나 부정적 상황 속에 있지만 긍정적 상황으로 가기를 바라는 소원이 되겠죠.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 기침을 하자.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 들어 보라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 눈은 살아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눈은 살아있다. 그래서 뭘 하자? 기침을 하자. 즉 죽음을 잃어버린 영혼과 육체 기침. 그러면 긍정이겠습니까? 부정이겠습니까? 제목도 살아있으니까 기침을 한다는 얘기는 긍정적 행위가 된다. 그죠? 뭔지 이제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됩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만약에 이제 이게 문제로 나온다 그럼 보기에서 다 설명을 해줄 거기 때문에 뭐 어렵게 바라보지 마라. 다음, 바라보느라 여기 온갖 것에 보이지 않는 움직임, 눈 내리는 하늘은 무엇인가? 내리는 눈 사이로 귀 기울이니 대지의 고백. 긍정이겠죠? 나는 처음으로 귀를 가졌노라. 긍정. 온 겨울에 누리를 떠돌다가 부정적 상황 속에서 이제와 위대한 정막을 지킴으로써, 자 여기서 말하는 정막은 긍정이 되겠죠. 쌓이는 눈더미 앞에 나의 마음은 어둠이노라. 정막이 쌤이 방금 전에 뭐랬습니까? 긍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나의 어둠도 역시 긍정이 된다. 앞에 있는 걸 참고로 했을 때 옆에 봅시다. 과거에 귀가 없었는데 이제 귀를 가지게 된 거죠. 그러면 이걸 깨달음의 경지라고 봤을 때 이 나의 마음의 어둠은 깨달음의 경지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자, 기억 겨울은 실현 뭐랬습니까?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 기다려야 되죠. 뭐를? 가볍게 눈을 쓰는 것을. 여기 긍정적 행위이기 때문에 겨울 실은 여기서는 실현이 아니죠. 자, 다음 니은의 눈보라 얼어붙은 섣달금은 마이너스 상황이라 그랬잖아요. 삽살개 짖는 소리 하고 세트로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 아니죠. 디귿 눈은 살아있다. 당연히 긍정이잖아요. 눈은 화자가 생명력을 부여하는 소재이다. 긍정. 맞는 것 같다. 리얼 눈 봅시다. 눈더미 앞에 나의 마음은 어둠이라. 이거 긍정이라 했잖아요. 내적 경지를 형성하는 소재이다. 긍정이네. 요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면 됩니다. 자, 노래가 낚은 그 중에 나와도 구름까지 갔다가 되돌아오고, 얘는 되돌아왔죠. 멎어버렸다. 활로 잡은 산돼지 메로운 새들이 벌써 입맛을 잃었다. 부정적이죠. 꽃
아침마다 개벽하는 꽃, 얘 뭐였습니까? 긍정이지. 듣기 좋기는 제일 좋아도 물납 바닥에 얼굴을 비추는 헤어무른 아이와 같이 나는 내 닫힌 문에 기대에 섰을 뿐이다. 뭔가 기대에 있는 거죠. 어떤 그 쌤이 이거 지난 시간에 설명을 어떤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히는 하지 않겠습니다. 궁금한 사람 지난주 이 문학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문 앞에 기대에 있다는 건 닫힌 상황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상황에 해당합니다. 그때 태도는 마이너스 플러스인데 여기서는 기대에 서서 문을 열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의미를 봤을 때 노래, 말, 산돼지, 산새 얘네들 어쨌든 실패 뭡니까? 꽃은 긍정, 얘네들은 실패 X 부정. 자, 다음 31번. 나는 꽃의 문이 열리고 그 속에 헤엄치고 싶어 한다. 맞잖아요. 산돼지와 산새는 화자의 지향에서 벗어나 있는 대상이다. 고. 아이는 동심을 간직한 천진난만한 존재이다. 자, 헤엄도 모르는 아이와 같이 나는 돼 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쌤이 설명을 해줬지만 이런 느낌입니다. 내가 문을 닫혀있는 문 앞에서 열려야 될 텐데 했을 때의 어떤 그 기대, 어떤 설렘, 최초의 어떤 그 느끼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지. 천진난만한 존재로 보는 것은 X이다. 이건 좀 어렵긴 한데 몰라도 크게 뭐 상관이 없으니까는 요거는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다. 됐죠? 자, 다음 요거는 우리가 수업했으니까는 좀 쉽게 다가갈 수 있겠죠? 자, 똑같이 나뭇잎이 떨어지는데 시에 따라서 조금씩 의미가 다를 수 있다. 그러면 이건 뭐냐? 소재의 의미입니다. 의미는 때론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그 뭐냐면 우리가 지금은 긍정, 부정에 지금 어떤 수준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긍정이라면 더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를 다른 시어들을 통해서 찾아보는 겁니다. 가을이 되면 내 뿌리가 더 잘 살 수 있도록 그러면은 이 가을은 더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긍정이 되면서 더 잘 산다라고 했으니까는 생명과 어떤 관련이 있을 것이다. 자그마한 숨살을 죽어가면서 살기 위해 여기 있잖아요. 더 잘 산다, 살기 위해 죽는 거라고 했으니까는 떨어지는 것은 무엇을 위해 다시 뭔가 떨어지면 일단 죽는 거잖아요. 근데 다시 생명을 위해 하니까는 이걸 뭐라 그런다? 희생.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다시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희생으로 읽을 수가 있다. 자, 다음 생사길은 예있으면 뭐목교리고 생사가 삶과 죽음이잖아요. 그럼 이 길 앞에 있는 거죠. 근데 그 앞에서 나는 간다는 말도 못 이루고 갑니다. 그러면 삶일까요? 죽음일까요? 죽음이겠죠.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근데 죽음이 어떻게 이르게 온 거죠. 그 떨어지는 잎은 뭐다? 죽음일 가능성이 높다. 누이의 죽음. 이거는 좀 어렵긴 합니다. 근데 이제 죽음 정도로만 이해하면 됩니다. 왜 누이의 죽음으로 해석을 하냐? 한 가지에 잎이 떨어지는데 한 가지에 났다면 이 한 가지는 부모님 아닐까? 그럼 나의 어떤 형제 자매 아닐까라고 짐작을 하는 거죠. 끝까지는 안 가도 최소한 죽음까지만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다 삼경에 못 든 잠을 사경말 비로소 잠을 못 자다가 잠이 들어서 우리 님 만났어. 꿈에서. 시름과 한을 못다 일러서 이르다 말하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나눔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바탕 꿈 흩어지니 꿈을 깼어. 어와 아득하고 꿈을 생시 삼고 싶구나. 잠 못 들어 탄식하고 바삐 일어나니 구름 첩첩은 천리몽에 가려 있다. 답답하겠죠. 엊그제 버들가지 푸르게 환하더니 그 곁에 훌훌하여 떨어지고 말았다.
그러면 훌훌하여 원래 있던 뭔가 화나던 긍정이 부정이 되었다. 무슨 뜻이지? 뒤에 바로 나오죠. 이별. 그죠? 이 중요하죠. 이별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는 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이별을 의미하는 것이겠다. 답 이별. 자, 요 더 쉽습니다. 자, 쳐다보니 탐욕스럽고 검풀은 잎사귀. 근데 얘네들이 떨어지는 거니까는 탐욕이 없어지는 거죠. 욕심을 버림. 됐습니까? 자, 요 끝부분에 한 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시어의 의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시어들을 잘 살펴야 된다. 뭐 이 정도로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학 수업 여기까지 하고